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의 무기 강국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고 이집트가 한국에 FA-50 전투기 1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 전투기가 아랍의 하늘까지 접수한 셈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선택의 배경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카이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넘기는 제 손이 멈칫했죠. 문서 끝에 놓인 담당자 서명란에 리아, 아민이라는 제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간단했어요. 미래 이집트 공군의 주력 경공격기 후보들을 평가하는 일이었죠. 리아, 이번 건 심각해. 노후화된 기체들이 너무 많아. 제 상관인 하산 장군이 창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이집트 공군은 K-82와 알파젯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죠. 100대 규모의 경공격기가 필요했습니다. 러시아의 야크 130, 중국의 JF-17, 그리고 유럽의 레오나르도까지. 다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제안서들을 하나씩 짚었어요. 모두 경험이 풍부한 항공기 제조국들이었죠. 그러다 맨 마지막 서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FA-50. 이건 좀 뜻밖이었어요. 한국이요? 비행기를 수출한다고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하산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AI라는 회사야. 그냥 가격이 싸서 경쟁에 들어온 거겠지. 무기 도입 실무관으로서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몰라도 전투기라니. 그것도 중동 시장에. 하지만 공군 교관 출신인 제 직감이 뭔가를 말해주려 했습니다. 그저 가격만으로 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 건 아닐 거라고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태블릿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조선일보라는 한국 신문의 영문판 기사였어요. 이집트, 한국 FA-50 도입 협상 착수. 중국, 러시아 제안 제치고 한국이 유력. 이 기사는 어떻게 이미 한국에 알려진 걸까요? 아직 계약은커녕 검토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집트의 공식 입장이 아닌데도 누군가는 이미 한국의 FA-50을 유력한 옵션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구글 검색창에 FA-50 전투기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 속 날렵한 기체를 보며 중얼거렸죠. 어떤 능력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겠다는 거지. 그때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하산 장군이 들어왔습니다. 리아, 이 프로젝트 책임자로 너를 임명한다. 한국 본사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게.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교관 출신답게 지금까지 훌륭한 업무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국가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전투기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군님.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집트의 별들 아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FA-50이라는 기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질문뿐이었습니다. 이 출장이 단순한 기술 검토인지 아니면 제 삶을 바꿀 전환점이 될지 그땐 전혀 알 수 없었죠.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저 일주일 남짓한 출장인데도 이상하게 설렘이 밀려왔어요. 공군 교관으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죠. 벽에 걸린 세계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가리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국까지 비행시간만 12시간이 넘는군. 이번 출장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FA-50 시뮬레이션을 직접 체험하고 KAI 공장을 방문해 기체의 성능과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었죠. 국방부에서 준비해준 서류 가방을 열어보니 꼼꼼하게 정리된 체크리스트가 보였어요. 공대공 미사일 탑재 능력, 공대지 임무 수행 정확도, 레이더 시스템 평가, 조종석 인터페이스 리스트를 훑어보며 국방부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집트의 차세대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기계가 아니라 완전한 전투 시스템이어야 했으니까요. 그걸 한국 기업이 만들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하산 장군이었습니다. 리아, 출발 준비는 다 됐나? 네, 장군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좋아. 이번 출장은 매우 중요해.
우리가 필요한 건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미래 전력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산 장군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이집트는 현재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으로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술적 조건부터 가격, 유지보수 문제까지 모두요.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카이로의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전혀 다른 풍경을 보게 되겠죠. 출국 전날, 이집트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김 대사는 친절했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군사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했어요. FA-50은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경공격기입니다. F-16의 DNA를 물려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F-16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국 버전을 봐야 하나요? 김 대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리아 님이 직접 확인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비행기는 종이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체험해 보셔야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런 큰 계약에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어요. 오직 데이터와 사실만이 중요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했습니다. 태블릿에는 FA-50의 기술 자료가 가득했어요. 비행 재원부터 무장 시스템까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부했죠. 내일부터가 진짜 시험되겠군. 가방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은 단순히 비행기 하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였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서울에서 하룻밤, 그리고 KAI 본사가 있는 경상남도로 이동. 그곳에서 FA-50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과연 어떤 비행기일까?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는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예상과는 다른 한국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은 깔끔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지문 인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죠. 리아 아민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공항 출구에서 KAI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약간 놀랐어요. 군수산업 관계자치고는 지나치게 예의 바르다 싶을 정도였죠. 오늘은 서울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KTX로 진천으로 이동하실 예정입니다. KTX라는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KTX가 뭔가요? 한국의 고속철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약 1시간이면 갑니다. 그곳에서 차로 KAI 본사가 있는 진천까지 이동할 예정이에요. 1시간이면 간다고요? 이집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건네받았어요. 이 앱으로 기차 티켓도 예매해놨고 모든 일정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런 세세한 준비에 약간 당황스러웠거든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7시 서울역 출발, 8시 대전역 도착, 9시 KAI 도착, 그리고 FA-50 시뮬레이터 체험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역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전자티켓을 스캔하자 어디로 가야 할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KTX군요. 역에 들어선 길고 날렵한 열차를 보며 감탄했어요. 열차 안은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편안했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 농촌, 산맥까지 다양한 지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미국보다 빠르고 정확하잖아.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KAI 직원이 저를 차에 태워 진천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도로, 정돈된 농촌,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건물들. 이런 나라가 전투기도 만든다니 점점 궁금증이 커졌어요. KAI 본사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박민호 부장이라는 사람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리아 아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뮬레이터 체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응답했어요. 네, 시뮬레이터로 실제 성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대공 미사일 운용과 공대지, 정밀 폭격에 관심이 있어요. 박 부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직접 체험해 보시죠. 시뮬레이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FA-50 조종석과 똑같은 환경이 구현되어 있었어요. 저는 긴장감을 숨기며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공군 교관 출신으로서 새로운 기체의 조종석에 앉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죠. 시작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풍경은 실제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종 감각이었어요. F-16과 비슷하면서도 더 민첩한 느낌이었죠. 표적 포착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자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어진 공대지 임무에서는 더욱 놀라웠어요. 정밀 유도 폭탄이 오차없이 지상 목표를 명중시켰죠. 4시간의 시뮬레이션 동안 다양한 전술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전투 시스템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항공 전술 AI였습니다. 파일럿의 판단을 보조하는 시스템이 매우 정교했어요. 시뮬레이터에서 나오자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특히 전술 AI와 무장 시스템의 통합이 인상적이네요. 그러자 박 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FA-50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플랫폼이죠. 이제 실제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체험한 건 단순한 비행기계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으니까요. 이집트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뮬레이터 체험과 생산 라인 투어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 부장이 제안했어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연구팀 몇 명도 참석합니다. 사실 호텔로 돌아가 자료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과의 대화는 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 얻을 수 없는 통찰력을 줄 수도 있었죠. 네, 좋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명가 삼겹살이라는 식당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기 굽는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고기를 굽나요? 삼겹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요리죠. 테이블에 앉자 테이블 중앙에 있는 둥근 철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곧 연구팀 3명이 도착했어요. 모두 KAI에서 FA-50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아님.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FA-50 항공전자 시스템을 담당했어요. 김태후입니다. 엔진 통합 시스템 연구원이에요. 이수진입니다. 조종석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맡았어요. 모두 친절했지만 특히 흥미로웠던 건 그들의 FA-50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정식 회의가 아닌데도 자신들의 분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곧 테이블 위에 갖가지 반찬들이 놓이고 두툼한 고기가 철판 위에 올려졌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먹는 건가요? 정우진이 재빨리 고기 한 점을 집어 상추에 올리고 마늘과 고추장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아서 저에게 건넸어요. 한 입에 드세요.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가 입안에 퍼졌어요. 고기의 고소함과 상추의 신선함, 그리고 고추장의 매콤달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곧 제 손도 분주해졌습니다. 고기를 상추에 싸먹는 방식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김태호가 물었습니다. FA-50 시뮬레이션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엔진 반응성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에 김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가 가장 공들인 부분이에요. F404-G-100이 엔진을 기반으로 했지만 제어 시스템은
완전히 저희 기술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주제로 흘러갔어요. 놀라웠던 건 이들이 FA50의 모든 성능과 특성을 완벽하게 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아이를 설명하는 부모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수진의 말이었어요. 조종석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파일럿의 직관이었어요. 전투 상황에서는 0.1초의 판단이 승패를 좌우하니까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교관 시절 그 0.1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우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아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기체는 저희에게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10년 넘게 개발하고 완성시켰거든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농담했습니다. 그런 정으로 무기를 파나요? 하지만 정우진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저희의 열정과 자부심이 담긴 기술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기체가 활약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껏 FA50을 단순한 기계로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이런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기술의 배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기술력과 자부심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이라는 음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KTX의 놀라운 속도, FA50 시뮬레이터의 정교함, 그리고 삼겹살의 맛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기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까만색 원통형 물체였죠.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지?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을 보니 삼성 AI 스피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호텔 투숙객을 위한 편의 기기였어요. 음악 재생부터 날씨 확인, 알람 설정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재미있겠는데.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집트에서도 AI 스피커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안내문에 적힌 대로 기기 상단의 버튼을 눌러 활성화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였습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죠. 영어로 대답했어요. 플레이 재즈 뮤직, 플리즈. 하지만 스피커는 다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번엔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PLAYJAGG, MUSIC. 여전히 한국어 응답이 돌아왔어요. 기기가 영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짜증이 났죠. 하루 종일 완벽하게 작동하던 한국의 기술들 사이에서 이렇게 작은 문제가 생기다니. 재즈 뮤직, 플레이, 음악, 재생. 영어 단어와 한국어 발음을 섞어 말해봤지만 기기는 계속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답답해졌어요. F-16을 능숙하게 조종하던 제가 이런 작은 기계와 씨름하고 있다니 우스웠죠. 이봐, 나는 그냥 재즈가 듣고 싶을 뿐이라고. 제 목소리에는 확실히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온갖 발음을 시도해봤어요. 억양을 바꿔보고 속도를 조절해보고 심지어 발음을 과장해서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기는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결국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우스웠거든요. 최첨단 전투기 시뮬레이터는 완벽하게 다뤘는데 단순한 음악 재생 기능조차 작동시키지 못하다니. 이 AI는 전투기보다 내가 다루기 힘들어. 포기하고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기를 끄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이상하게도 이 작은 해프닝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발전한 기술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 인간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냉소적인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이곳의 기술은
단순히 잘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묘한 인간성이 담겨 있었죠. 아까 만난 엔지니어들의 열정, 그리고 이 AI 스피커의 고집스러움까지. 내일은 FA50의 실제 비행 데이터를 검토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시뮬레이터 체험, 생산 라인 투어, 엔지니어들과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FA50에 대한 제 인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싸서 들어온 비행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우진의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열정과 자부심이 담긴 기술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끄며 생각했어요. 유쾌한 나라구나, 한국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저는 이 나라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KTX의 속도, 삼겹살의 맛, 그리고 AI 스피커와의 우스꽝스러운 대화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FA50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줄 또 다른 모습들까지. 이 출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산 장군이었어요. 리아, 귀국했나? 바로 국방부로 와게. 대통령께 보고할 자료를 준비해야 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의 보고서는 대부분 작성해 놓았지만 대통령 앞에서 직접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국방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태블릿을 꺼내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FA50의 성능, 가격, 유지보수 비용까지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국방부에 도착하자 하산 장군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내일 오전 11시에 보고를 받으실 거야. 준비는 됐나? 네, 장군님.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발표 자료도 거의 완성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발표 자료를 완성했어요. 시뮬레이터 체험 영상, 실제 비행 데이터, 그리고 비용 분석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탄 차량은 대통령궁으로 향했어요. 카이로의 화창한 아침이었지만 긴장감에 땀이 흘렀습니다. 대통령과 최고위 군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대통령궁 회의실은 웅장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테이블 주위로 군 지도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산 장군이 저를 소개했어요. 각하, 이분은 FA50 프로젝트를 담당한 리아 아민 소령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이집트 공군의 차세대 경공격기로 고려 중인 한국의 FA50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FA50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날렵한 기체의 모습이 회의실 전체에 펼쳐졌어요.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개발한 경공격기입니다. 먼저 핵심적인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째, FA50은 우리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F-16과 7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됩니다. 이는 유지보수와 파일럿 훈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실 안의 고위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점이었죠. 둘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같은 급의 러시아나 중국 기체와 비교해 약 15%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납니다. 데이터 차트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셋째, KAI는 이집트 내 조립 라인 구축과 기술 이전, 그리고 포괄적인 교육 인프라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닌 장기적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뮬레이터 체험 영상을 보여줄 때는 회의실의 분위기가 한층 집중되었어요. 그러다 한 고위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인가? 미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한국과는 깊은 관계가 없었는데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사실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 정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기술과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죠.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삼겹살 회식에서 정우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보다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봅니다. 그들에게 FA50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단기적 거래가 아닌 장기적 협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나 봅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어요. 다양한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부터 비용, 일정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온 덕분에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보고였소, 소령. 이 프로젝트가 우리 공군과 방위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군. 회의가 끝나고 하산 장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리아. 대통령이 매우 만족하셨어. 복도를 걸어 나오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기술 검토로 시작했던 임무가 이제 이집트 공군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결정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FA50은 제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과 열정, 그리고 협력의 철학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의 하늘을 지킬 새로운 날개,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죠. 대통령 보고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하산 장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만으로도 좋은 소식임을 알 수 있었어요. 리아, 축하해. 방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 대통령께서 FA50 도입을 최종 승인하셨어.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결정된 것이었으니까요. 정말인가요, 장군님? 몇 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까? 하산 장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대 전체다. 36대는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64대는 해관 공장에서 직접 조립하기로 했어. 너의 제안대로 기술 이전도 포함됐고 말 그대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집트 공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투기 도입 계약이었어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이전까지 우리가 군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던 나라와 말이죠. 계약 체결식은 다음 주 금요일이야. 한국에서 KAI 회장과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온다고 하더군. 너도 당연히 참석해야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계약 체결의 순간을 목격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 덕분에 너를 FA50 도입 책임 고문으로 임명하기로 했어. 승진도 함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중책을 맡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이로의 번잡한 거리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식 날, 국방부 대회의실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과 이집트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집트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첫 줄에 앉았습니다. 이집트 국방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KAI 회장이 연설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비행기 판매가 아닌 양국 간 장기적인 협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중동의 핵심 파트너로 여기며 함께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에게 FA50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부심이 이집트의 하늘을 지키게 될 거예요. 계약 체결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FA50 도입 책임 고문으로서 해관 조립, 공장 설계부터 파일럿 교육과정 개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했어요. 한국과의 화상회의가 매일 이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중동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알자지라부터 이집트 현지 매체까지 모두가 이번 계약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리아 아민소령님, 왜 다른 국가의 전투기가 아닌 한국의 FA-50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FA-50을 체험해 보니 이것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날게 해줬습니다. 그 답변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인터뷰 클립이 널리 공유되었고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이 계약의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KAI 기술진이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헬완 공장에서 조립 라인을 설계하고 이집트 기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의 업무 방식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리아님, 이 도면은 이집트 기술자들을 위해 특별히 수정했습니다. 아랍어 주석도 추가했고요. KAI의 수석 엔지니어 박민호가 건넨 도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왔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느꼈던 파트너십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FA-50이 이집트 영공에 도착한 날, 저는 직접 공항에 나가 맞이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앉는 날렵한 기체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비행기였는데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기술진과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식당에서는 삼겹살을 제공했어요. 이집트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만찬 중에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중동 전역 FA-50 도입 러시 이집트 성공이 전파. 기사를 읽어보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FA-50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가 선구자가 된 것이죠. 어쩌면 머지않아 중동의 하늘에는 K-스쿼드론이 날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민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아님, 한국 본사에서 다시 방문해달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이번엔 KAI의 연구소도 둘러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번엔 한국어 공부도 조금 해가야겠네요. FA-50 첫 배치가 완료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헬완 공군기지에서는 이집트 파일럿들의 훈련이 한창이었어요. 저는 훈련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그 비행기가 이제 이집트 공군의 주력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하산 장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아, 들어가도 되나? 네, 장군님. 어서 오세요. 하산 장군은 창가에 서서 훈련 중인 FA-50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놀라운 성공이야. 단 3달 만에 20명의 파일럿이 훈련을 마쳤어. 예상보다 2배는 빠른 속도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관들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덕분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비행기 조종법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정비와 무기 시스템 운용까지 포괄적인 교육을 진행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우리 FA-50 도입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가 왔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동의 두 강국이 이집트의 사례를 따르려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얼마나 많은 기체를 도입하려는 겁니까? 사우디는 최소 50대, 카타르는 30대 정도를 검토 중이래. 두 나라 모두 해완 방식의 현지 조립 라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방위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오랜 독점 시장에 아시아 국가가 진입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두 나라 모두 너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중동 최초의 FA-50 전문가니까. 이 말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FA-50을 단순한 저가 경쟁자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여기 헬완 조립 라인이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하산 장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 전에 한 가지 임무가 더 있어. 다음 주에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될 거야.
KAI와 다음 단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지. 또다시 한국이라니요.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단계 협력이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해. FA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동 개발하는 거야. 이집트의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특수 버전이지. 제 마음은 이미 서울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비행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논의하러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리아님,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정우진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FA50 개발팀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날 삼겹살 회식에서 이 기체는 저희에게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정우진 씨,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이번에는 KTX 타는 법도 삼겹살 먹는 법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호텔 AI 스피커 사용법을 농담 삼아 물어보기도 했어요. KAI 본사에 도착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박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집트 시장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환영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FA50의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 샌드 필터, 그리고 이집트군 전용 무기 시스템 통합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KAI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이집트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책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 느꼈던 그 파트너십의 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우진이 저를 생산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집트로 보낼 마지막 완제품 FA50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완제품입니다. 앞으로는 해완에서 직접 조립하게 되겠죠. 기체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정우진이 제게 말했어요. 리아님, 이제 이 기체는 선생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첫 방문 때 삼겹살집에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기체는 저희에게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정우진이 이제는 그 소중한 존재를 제게 맡긴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우진 씨. 잘 돌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삼겹살집에서 다시 한번 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고기를 구워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대접했어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우디, 카타르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요르단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중동 전역에 K스쿼드론이 날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 말에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전투기가 중동의 하늘을 바꾸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이 나라와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저는 단지 기술적인 조건만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비행기 자체만 평가하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비행기 뒤에 있는 사람들, 문화, 그리고 파트너십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카이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FA50이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돕는 새로운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험한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기술 너머에 있는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말이죠. 비행기가 카이로 상공을 지날 때 멀리 이집트 공군 기지에서 훈련 중인 FA50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날렵한 기체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이집트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건설하는 데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이제 한국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낯선 곳이 아닌 친숙한 장소로 돌아가는 기분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